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국무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면 좋은데, 그런 거죠. 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는 진짜 영상은 사실상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수준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좀 찾아보면 너무 막 현 정부 이렇게 잘한다 막 이런 선전하는 것만 있어서,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또 뭐 누구 잘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드라마에 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막 이렇게 싸우진 않겠죠. 그 정도로 막 욕하고 싸우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국무회의 회의장은 비슷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 뉴스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보다 규모는 좀 큽니다. 그 회의장보다 규모는 좀 크고, 한데, 나름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길래, 또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욕도 좀 나오고. 예, 그래서, 요 국무회의, 예, 요거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본 거니까요. 여기까지 본 거니까 그거 그냥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생각에 유튜브 한번 영상 하나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의회에서 선출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요. 간단하죠. 임기는 5년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단임제. 담임 아니고 단임제. 이 단임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뭐라 해야 되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일 수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써놓고 들어갈게요. 예, 여기에는 이제 중임금지라고 써주셔야 돼요. 중임금지. 그러니까 중임은 중복해서 맞는다 이런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연임제도 있고요. 중임제도 있는데, 연임은 연속해서라는 뜻이고요. 연속해서. 중임은 연속하건 아니면 뭐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건 간에 뭐 계속 할 수 있다. 여러 번 할 수 있다.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임제도 안 되고요. 현재 중임제도 아닙니다.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한 번만 하도록 해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가 현 민주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있었죠? 이 양반. 이 양반도 계속 해 먹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이 양반. 이 양반도 계속 해 먹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대통령이 선거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본인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길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당시 참모들이, 계속
박정희 때나 이승만 때처럼 연임하고 중임을 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까진 못하고 대신에 길게 한번 하자. 전두환이 몇 년 했죠? 7년인가 했거든요. 7년인가 8년 했거든요. 대신 길게 하자. 길게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을 자기 밑에 애들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쓰고 그리고 상왕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상왕이 뭐예요? 왕 위의 왕인 거죠. 옛날에 누구죠?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 아들 누구죠? 이방원. 예. 이방원을 왕 시키면 태정태서 예. 아무튼 왕 시키면서 그 위에 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도 그랬어요. 세종대왕 때도 이방원이 세종대왕이 왕하는 사이에 그래도 왕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왕 위에 왕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두환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 밑으로는 자기 부하들 시키면서 자기가 계속 왕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임제로 바꿨던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푸틴 형님이라고. 푸틴 형님 있죠. 푸틴 형님. 푸틴 형님이라고 러시아 대통령. 이 양반은 아마 러시아 헌법에는 연임은 안 되는데 중임은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를 대통령 시키면서 자기는 국무총리 하면서 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87년 현행 헌법은 87년 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현행 헌법 체제를 헌법으로 만들어진 체제다 해서 87년 체제라고 현재의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이때 만들면서 너무 이게 누구 때 만든 거냐면 전두환 말기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1987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1987 그게 이제 60항쟁 87년 60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대통령 직선제를 1987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통령 직선제도 만들고 중임하면 연임하면 우리나라 너무 독재를 오래 했어. 또 독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현행 현행 5년짜리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번 딱 하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할 때 내가 국민들의 지지 받으면 되지. 그 다음 내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뭘 하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한 나라가 5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대통령 임기 딱 시작됐죠? 내 대통령 당선됐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국무총리 새로 뽑고, 장관들 새로 뽑고, 청와대 비서진들 새로 임명하고, 이러는데 한 달, 2달 그냥 가고요. 일단 그냥 가죠. 그거 가고 나서, 이제 내 스타일로 좀 해볼게. 그러면 그거 준비 작업하는데 보통 1년 또 보통 가죠. 그러면 4년 남습니다. 근데 내가 대통령 한 번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1년은 힘이 빠져요. 보통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어차피 이제 말년이잖아. 너 이제 대통령 못 할 거잖아. 그래서 1년은 또 힘이 빠져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걸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5년 단임을 하니까 너무 정책도 짧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빚 많이 끌어다 쓰고 국민들한테 막 복지 많이 해주고 이걸 만들어놔. 그래서 나라가 빚 엄청 졌어. 근데 이제 나는 몰라. 난 대통령 끝?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은 뭐 하죠? 그 다음 대통령 돈도 없고 예를 들어 전 대통령이 돈 다 써가지고 나 돈이 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년 단임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민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보통 미국처럼 4년으로 하자. 그 다음에 4년 연임제로 하자. 그래서 일단 4년 하고 선거 한번 하면 해서 4년 하고 해서 우리 8년까지 한번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대부분 이 4년 연임제를 많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요. 문제는 헌법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헌법 바꾸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헌법 개정을 좀 하자 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돼버렸던 그런 일이 있네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와 권한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위고요. 여기부터 이제 권한인 거죠. 자,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행정부 수반은 말 그대로 행정부의 대장이란 뜻이에요.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최고 높은 이런 얘기예요. 행정부의 최고 높은. 그러니까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을 때 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부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휘하는 제일 높은 자리, 이게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럼 국가원수는 뭐냐? 국가원수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담하려고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때려칠래요. 미안해요. 농담 물릅니다. 국가대표 아니고요. 예, 아니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인데 국가원수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맞는데 예. 농담을 잘못 시작해가지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예. 아무튼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왕 이런 애들이에요. 왕.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선전포고는 너랑 전쟁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를 한다든지, 강화는 우리 이제 휴전 이런 거예요. 또는 이제 전쟁 끝 이런 거 하자. 그런 강화라고 얘기해요. 선전포고는 전쟁 시작을 선언하는 거고요. 강화는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통령 제가 우리 수업 맨 마지막에 대통령 선서문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가장 최근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선서하거든요. 그때 그 선서문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문에 대통령의 이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마지막 영상은 그거로 끝낼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라고는 기관이 있죠. 그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일을 한다고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는데 사실 다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입법부 할 때 배웠잖아요. 입법부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건데 어쨌든 임명장은 대통령이 준다고요. 임명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정을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통제 얘기가 나오죠. 예. 요거는 뭐냐. 대통령이 그럼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힘과 국가 원수로서의 힘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통제는 국회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권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분 수형 번호 503번 이분 계시죠? 이분. 자, 이 양반 때 여러분 보셨죠? 나중에 제가 헌법재판소 할 때 동영상을 한번 그때 보여드릴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탄핵 소추를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요. 탄핵 재판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심판인데, 형사재판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탄핵한다 라고 결정이 나면 탄핵되는 겁니다.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일을 똑바로 못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한 번 하고 땡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한 번 하고 땡이니까 요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뭐 4년 중임제 같은 걸 한다고 치면 얘가 잘 못해. 4년 했어. 잘 못해. 그럼 선거로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선거로. 뭐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한 통제입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대통령 혼자만 생각하면 나는 뭐 5년 하고 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가 되겠지만, 만약에 좀 더 롱턴으로 보면 자기 다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현행 대통령이 자기는 자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자기네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터 볼까요? 자, 민주당에서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죠.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다고 본 거죠.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누구 시켜요? 누구죠? MB? 이명박.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봐요. 예. 누구지? 어딨죠? 여기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또 지금 뭐죠? 통합민주당? 미래통합당? 얘네 이름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얘네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너 안 되겠어. 그래서 선거로 민주당을 쫓아낸 거. 민주당에게 정권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누구지? 예, 박근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너 안 되겠어. 그래서 탄핵시켜버렸죠. 탄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이때 여기서 나온 양반이 홍준표잖아요. 이 당이 잘했다고 치면 여기에 표를 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통제가 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통한 통제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론을 통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여론은 국민 다수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향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론을 통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는 사실 여론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여론정치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 정치 참여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 지우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사실 또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언론이거든요.
언론. 그래서 또 언론이 굉장히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용어 해설을 제가 좀 써놨는데, 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라는 것이고, 긴급 명령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 중에 요겁니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그 다음에 긴급 명령권. 예, 긴급 명령권. 요게 있는데요. 이거 뭐 언제 써먹을 일도 없는 얘기긴 해요. 이거. 써먹을 일도 없는 얘기긴 한데, 최근 그거 뭐죠?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뭐 얼마를 주네, 뭐 누구한테 주네, 소득 중위소득 50%한테 주네, 뭐 전 국민 다 주네, 뭐 하네, 막 이럴 때 이거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좀 언론에서 좀 나와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막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 50% 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80% 준다 그랬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미래통합당에서는 처음에 주면 안 된다, 막 주면 안 돼, 막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야, 주려면 다 줘. 그래서 또 뭐 100% 줘. 뭐 이랬더니 또 행정부에서 아무튼 재정 경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경제부총리가 홍남기라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야, 우리 이거 하려면 돈 없어서 못 줘. 또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국회한테 야, 니네가 결정을 좀 해줘. 우리가 얼마큼 주면 될지. 뭐 이랬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야, 니네 대통령 이거 있잖아. 긴급 재정 및 경제 처분 명령권 있잖아. 이거로 그냥 명령해버리면 되지. 뭐 국회에서 뭐 결정을 해. 네가 일단 해버리면 되지. 또 막 이랬거든요. 뭐 이런 옥신각신 하는 게 있으면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게 이제 위기라고 보는 거죠.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경제상의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뭐 이렇게 줘,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 뭐 국유지 중에 뭐 얼마큼을 팔아. 돈이 없어? 그럼 이걸 팔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빚진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발행해.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 코로나19 할 때 국회 열리고 있었잖아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시 야당이, 지금도 그 당이 야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대통령한테 야,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재정경제 명령 처분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자, 긴급 재정 처분, 아무튼 명령권 또는 긴급 명령권, 뭐 여기 있는 계엄 선포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뭐라 해야죠? 정부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예. 줬어. 다 줘.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나서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 보고했는데, 국회에서 지금은 선거가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숫자가 훨씬 많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선거 전이라서,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서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이 많았다고요. 거기서 야, 안 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뱉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야, 니네 재정명령권 갖고 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거를 갖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정 정당을 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건 뭐 미래통합당이건 뭐 무슨 당이건, 사실 근데 우리나라 이 두 정당이 제일 크니까요. 무슨 당이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할 거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한 건 뭐냐면, 국민을 속이는 거는 이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어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정말 못 참겠어요.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어떤 전제하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노선에 따라서 어떤 정책 노선이 이렇게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를 탓할 게 아니에요. 어느 쪽 노선을 가자는, 이건 선택이 가능한 얘기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 노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논리를 갖고 싸워야지, 이 국민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또는 국민을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는 거죠. 긴급 명령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요. 또 좀 그랬네요. 긴급 명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이건 지금 전시라는 뜻이죠. 전쟁 상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역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만드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긴급명령권도 뭘 해야 된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의 효력을 가져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마! 그러면, 국회 보고했는데 하지마! 그러면 없어집니다. 계엄 선포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없어져야 됩니다. 계엄 선포권도. 자, 여기까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은 교실에, 시간별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은 교실에서 보든지 아니면 1시간 더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